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삼성물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흐름, 그리고 오늘 탄력을 조금 좀 주고 있죠. 그래서 삼성물산이 과연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 건가, 아니면 여기서 팔아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그 대응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삼성물산 하면은 그 최근에 이제 가장 크게 좀 부각되고 있는 것이 지주회사죠. 바로 지주회사라는 부분이 크게 좀 부각이 된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주회사라는 것은 결국 홀딩 컴퍼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포인트다고 우리가 그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부분의 지분이라던가 이 부분에 따라서 현재 가치, 이 부분과 더불어서 주가가 여기서 이제 또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여력,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현재 어떤 그 매매 전략을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세워가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삼성물산 그 차트를 좀 보시면은 그동안에 이제 그 탄력이 굉장히 그 낮았던 부분이었죠. 요새 그 삼성물산이나 이런 부분의 그 종목군들의 주가들이 이제 크게 좀 대밀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그 박스권을 하면서 15%대 상승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이 배경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5% 정도 뜨면서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가 좀 부각이 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는 중에 그 하나다라고 이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 때 삼성물산이 그 최근에 이파동을 하다가 추세가 약간 무너졌었어요. 건설 업종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그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중동 사태가 좀 길어진다는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상당히 그 물량 압박을 받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제가 볼 때는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그 중요하다고 저는 볼 수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그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외국인들이 오래간만에 또 그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조 5천억대 이렇게 그 매수를 했던 이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현재 1조 5천억의 거래소 시장에 그 매수를 했다는 부분은 수급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안정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삼성물산에 대한 그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이제 일봉상 저항선을 갖다 1차적으로 돌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이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제 견해와,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 부분은 그 말씀드려요. 요걸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매매 전략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매매 전략으로.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고요. 지금 현재 전반적인 그 흐름을 볼 때 돌파 여부, 요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다행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 부분에서 이쪽 부분에서 여기를 하락 이탈되지 않고 위에서 반등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파동을 또다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이따가 다시 조목조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삼성물산에 대한 그 지분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삼성물산이 왜 여기서 주가가 반등할 때 이 부분에서 그 주목을 받고 있느냐를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일단 삼성물산을 보면은 가장 이제 크게 좀 부각되는 게 그 홀딩 컴퍼니에서 지분 부분이에요. 5% 정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에 직접 지분 보유한 거죠. 그래서 업황이 안정이 될 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여기 보시면은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리직스 이런 부분의 주가 상승이 총 지분 가치를 갖다가 크게 좀 부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삼성물산이 시총 대비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이 부분에 우리가 그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물산의 그 흐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때 차트 흐름을 볼 때 이제 요 윗부분에서 이제 물량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이제 삼성물산의 우리가 그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한번 이렇게 본다면은 그 요번 그 1분기에 10조란 말이에요. 10조인데 전년 동기 대비 엄청 늘었죠. 뭐 크게는 아니지만 7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좀 작았어요. 그래서 건설이라든가 상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크게 부각이 되질 않았어요. 근데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큰 수익이 나면서요. 건설 부분. 근데 또 하나가 이제 부각된 게 뭐냐면 원자라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아직은 매출이 저는 크게 안 나왔다고 보는데 삼성물산이 건설 부분을 볼 수 있고 건설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좀 크게 좀 부각되고 있는 게 이 건설 부분하고 원전 원전인데 여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 SMR 사업 이 부분하고 그다음 이제 지분 가치죠. 세 가지가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가장 그 핵심적인 게 뭔가를 우리가 볼 때 일단은 건설, 그죠? 그다음에 원전, 이 부분이 좀 부각되고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 접근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물산이 가장 크게 부각되는 건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건설이 아니라 원전 부분은 아직은 시장에서 크게 이제 부각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지분 가치. 이것이 이제 가장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그 건설 부분의 성장을 봤을 때 그 올해 이제 13조 원 정도인데 아마 달성 가능한 게 높다. 왜냐면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 하이테크에서 평택 P5죠. 평택의 P5 쪽에 매출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왜냐면 계속 지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크게 좀 부각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연간 목표를 한 13조 원 정도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건설 뭐 세계 경기가 안 좋다 뭐 이러지만은 이 부분인데 또 하나가 이제 부각되는 게 여기서 중동 사태가 마무리됐을 때, 중동 사태 지금 이제 그 사인하잖아요. 그 마무리가 됐을 때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그 포인트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실 때 주가를 갖다가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동 사태 마무리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올해 목표 한바에 13조 원의 그 목표 달성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원전이 이제 좀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베트남 쪽 제2원전 그 루마니아 뭐 사우디 그래서 그 아직은 제가 볼 때는 만들지는 못하고 보면 같은 걸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의 위력을 봤을 때 어, 삼성물산이 그냥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게 최근에 지분 가치예요. 지금 삼성전자, 삼성생명 요 부분에 대해서 그 배당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이 지분 가치에 대한 업을 갖다가 굉장히 해줘요. 그래서 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접근을 좀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그 증권사 부분에서는 삼성물산의 그 가치가 아직도 더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많이 두는 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물산이 여기서는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떠야지 더 좋은 거잖아요. 무조건. 그죠? 삼성전자가 떠야지만은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 부분이 크게 그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삼성물산이 세 가지를 봤을 때 바로 건설의 원천적인 거, 요거는 장래 성장적인 거, 그리고 현재 삼성물산이 중동 사틀이 마무리됐을 때 요것이 그 건설 쪽에 파급 효과가 있겠고요. 지분 가치는 요새 삼성전자가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오르다가 조금 물량은 맞았지만 그래도 5%대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삼성물산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긍정적으로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접근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펀더멘탈 측면을 종합해 볼 때, 펀더멘탈 측면을 종합해 볼 때는 제가 볼 때 삼성물산이 여기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 그러죠. 그걸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한 단계 더 건설에서 어느 정도 그 삼성전자라던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때 그 중동 사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추론이라 하더라도 매출이 나타날 수 있고요. 지분 가치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삼성전자는 지금의 그 어닝 그 실적을 봤을 때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삼성물산은 그 지주회사라는 부분이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프리미엄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SMR 부분에서는 아마 좀 장래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하나의 어떤 그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물산의 그 전체적인 주봉이나 이렇게 월봉을 봤을 때 지금 이제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크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이제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어떤 펀더멘탈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삼성 그 물산이 전체적인 그 물론 원자재 가격 변동이 있고 뭐 이러지만은 SMR 그 프로젝트 요 부분이 이제 수익 반영이 시간은 걸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안정적인 성장이 건설 부분에 나타날 수 있고 이제 원전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나름대로의 포지션을 좀 잡아가고 있다고 봐요. 원전 쪽에서.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 원전에서 나중에 그 얼마만큼 시장의 포지션이 그 크게 높게 평가되냐. 특히 이제 SMR이죠. 요 부분에 그 부분인데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설계 조달 뭐 시공 이 설계 쪽이지만은 요것이 이제 삼성물산의 어떤 능력 뭐 자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한전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요 부분하고 또 루마니아 뭐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SMR 부분에 도전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반기 입찰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루마니아도 있고 지금 그 베트남 쪽 이 부분하고 또 뭐 그 여러 가지 기본 설계 참여 중이에요. 그래서 EPC를 해가지고 EPC가 뭐냐면은 설계 조달 시공 설계나 조달하겠다. 그다음 시공. 그래서 SMR은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서 성장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접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사우디 원전도 지금 참여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부분에서 이제 뭐 정책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그게 좀 부각이 될 수 있고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여기 갖고 있는 게 삼성물산 지분, 삼성물산 지분이 5%란 말이에요. 5.05%인데, 요것이 이제 시장에서 주가를 갖다가 상당히 많이 변화해요. 물론 이제 삼성생명, 요새 그 증권 쪽에서는 주가가 상당히 탄력을 좀 줬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보험회사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크게 시장에서 부각은 안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생명도 이렇게 보시면은 요새 굉장히 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그, 그래서 이 삼성생명도 상당히 탄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신문 19% 갖고 있단 말이에요. 19%니까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지분 가치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19% 정도. 이렇게 보시고. 바이오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 16%.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165조 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26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그 시가총액을 봤을 때 그 삼성물산 배당 재원이라든가 순자산 가치가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삼성전자 주가 급등하면 삼성물산에 뭐가 커져요? 바로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지분에 의한 그 현재 그 재배당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순자산 가치가 그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삼성전자 성장은 건설 또는 이런 그 SMR 부분까지 이어지면서 현재 좀 더 긍정적 논리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최근에 50만 원대 이상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동성은 있어요. 삼성전자가 빠져버리면 거기에 따른 어떤 부담감은 나올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제가 누누이 그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직도 업이 될 수 있다. 또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지분 가치가 계속적으로 커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165조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뭐그 건설수 평택 반도체 공장 이런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SMR 부분의 그 원전 이런 측면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세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그 제가 아까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삼성의 건설,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요거는 그 EPC라 그랬죠. EPC 쪽.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지분 가치.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이제 지주회사라는 거예요. 지주회사. 이 회사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삼성물산을 먹을 수가, 삼성전자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삼성물산의 주가를 갖다가 한 단계 올려줄 수 있는 하나의 그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물론 이제 그동안에 많이 떴어요. 되게 이제 우리가 2000년도에 인터넷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떴잖아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뜨니까 파급 효과가 다른 쪽으로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보면은 10만 원대부터 반등이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5만 원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제가 볼 때 만일에 이제 삼성전자는 좀 더 업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실적을 봤을 때 더 좋아진다. 그럼 삼성물산도 뭐냐면 물론 이제 긴 양봉이 나왔어요. 여기 보이듯 긴 양봉이 나왔다 하더라도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 부분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좀 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일봉을 볼 때 물론 아직까지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이평 계리도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21선, 61선 계리도, 이평 계리도 이게 크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아주 센 장에서는 5일선만 끌고 가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주가가 한 단계 그 오르면서 굉장히 변동성을 주고 있잖아요. 변동성 주면서 올라가니까 그 사람 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삼성전자의 갈 길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갈수록 또 평택이라든가 또는 지분 가치라든가 물론 이제 또 중동 사태가 마무리될 때 SMR 그 원자력 부분이 더욱더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오늘 보시면 건설 업종에 뭐 삼성 ENI라든가 좀 밀렸다 하더라도요. 오늘 그 건설 업종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몇몇 종목들이 그 DLEAC 이런 것들이 반등을 해줬잖아요. 그동안 많이 빠졌어요. 대우건설이 한 4.8%인데 얘가 좀 예전에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이제 실적 부분인데 거기 또 한미글로벌도 이제 엄청 빠졌었는데 이 종목도 좀 움직임이 좋더라고. 이 종목도 이제 잘 한번 보세요. 아주 가벼운 주식이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요 부분하고 이제 뭐 HD 현대건설 아주 좋죠. 이제 갭 맺고 올라가기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 업종에서도 이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은 주가를 더 반등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본다면은 그 저점이 그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니다. 그래서 옛날 같이 이렇게 급등을 안 하더라도 가다 밀렸다 하지만 여기 56만 5천 원대 한 번 더 돌파할 거예요. 네. 그때 가서 이제 목표가를 세우고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파동이 이제 3파가 나오거든요. 파동상 3파가 나왔을 때 거기서 어떤 그 매매 전략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3파동에서 하고 여기서 이제 조종을 줄 때는 뭐 그 굳이 여기서는 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기다렸다가 올라갔을 때 한 단계 그 매도를 한다는 이런 그 포지션으로 접근을 좀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또한 이제 뭐 유망 종목도 제가 뭐 최근에 그 이쪽하고 다른 그 종목들도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 많이 보시다 보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힌트도 얻을 수 있고 또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뭐 이런 부분에서도 하나의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시면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삼성물산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남아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제 전반적인 흐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HD 현대일렉트릭 폭등의 서막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물론 10배는 10배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증적으로 이제 실전 매매에서의 어떤 그 수익성을 여기다 이제 적어드립니다. 물론 이제 10배라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 저점 대비 7배 상승, 2배만 상승해도 직장인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찾는다면은 상당히 주식의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행복한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이
조금 더 깊게 공부하면 수익 내기가 가장 쉽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마다 관점마다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제2의 현대일렉트릭 같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일렉트릭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동안에 이제 제가 바로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매집을 좀 시작을 했고,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직장인 분들한테는 뭐 1년 뭐 못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근 뭐 한 6, 7, 8개월, 9개월 동안 이제 급등을 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아직도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많이 올랐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제가 보는 신산업, 그러니까 신혁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직도 탄생할 종목들이 텐베거가 상당히 많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충분히 여기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급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물론 이제 뭐 10배는 아니더라도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일봉상 이렇게 뭐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상당히 15만 원대 뭐 옛날에 5만 전자에서 지금 7배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10배, 20배 다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내가 이 종목만 갖고 있었으면 수익이 난다. HD 현대일렉트릭 그랬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 그 줄창직이 아마 방송에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주가를 보시면 꾸준하게 올라갔고요. 여기서 아주 대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급등을 하면서 수익이 엄청난 그 수익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갖고만 있었으면 그 종목을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만 10만 원대라도 220만 원 엄청나게 떴죠, 진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탄생을 하면 당연히 소부장 반도체에서도 탄생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흔들림 없이 그 대신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어떤 그 뚝심이라 그럴까요? 그게 이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볼 때 레드선이 그 얘기했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딱 보시면 뭐예요? 반도체, 뭐 차량 내비 다 반도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 종목은 제가 잠깐 말씀드린 주봉의 위치예요, 지금. 이렇게 주봉 위치 보면 우리가 그 차트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그럴까요? 그래도 요새 많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이제 불안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그 하단 부분에 있어요. 하단. 근데 추세 보세요. 추세가 상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추세가 살아있다는 거죠. 추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가 밸류에이션 릴레이팅 그 트리거라 그러잖아요. 한번 총을 팍 쏘면 팍 날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장비 업종인데 상당히 이제 구조적으로 시장을 갖다가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쪽에 포인트를 두고 어떻게 수익을 내는가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제 상당히 큰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히든 종목이라 뭐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쉴 때는 쉬자. 그 대신 복리의 연수익률을 내고요. 두 종목은 좀 끌고 가고요. 한 종목은 시장 이슈에 따른 매매 전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제 문자 리딩만 따라 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종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질 않아야 됩니다. 뚝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결국 내 계좌에 수익을 크게 부풀릴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레드선이죠. 참여 방법은 문자로 반도체로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010-5890-6321입니다. 문자 한 번이면 계좌 품격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의 그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에 의한 성공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상 레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